그래서 크게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81조에 있는 건데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 나온 것 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불이익을 주는 거 안 돼요. 두 번째는 불공정 계약하는 거. 딱 계약했는데 야 한국노총 상급단체 있는 노동조합 가지 말고 상급단체 없는데 가. 뭐 이렇게. 안 가면 근로계약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공정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배 개입. 안 보이게 그 집행부를 회사하고 이 소통되는 집행부를 이제 바꾸려고 개입을 하는 선거 개입하고 조합원들 모였을 때 뭐 거기다 얘기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지배하고 개입하는 거. 교섭 거부는 정당하게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교섭 안 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뭐 이런 거. 이 네 가지가 부당노동 행위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자, 부당노동 행위는 발생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처벌만 하는 데도 있고요. 처벌 안 하고 원상회복만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둘 다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노동위원회에서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같이 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벌 같은 경우는 굳이 사업주가 아니고 뭐 관리자, 사용자 편에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어도 형사처벌 가능해요. 근데 원상회복은 그분이 하는 게 아니죠.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지. 법인이 해야 되는 거죠. 원상회복은 사업주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구제 형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고하거나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 80%예요. 다 이거예요. 노동조합 했다고 해코지하는 거. 이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을 보면 첫 번째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두 번째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얘기하면서 사장님 방을 다 때려 부셨어. 그래서 전 너무 극단적이죠. 다 부셨어. 그래가지고 회사가 징계했어.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기 만만치 않겠죠. 왜냐하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력 행사잖아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있었는데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 불이익, 조합활동 불이익을 줬을 때는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원에서는 사용자의 의사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야 된대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입증해요. 사용자의 생각이 객관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입증하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겁나 어렵습니다. 그 대책은 뒤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겁나 어렵습니다. 이거 입증하기. 아이고. 예. 자, 이거는 불공정 계약.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한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노동조합이 대표하고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단협에 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잉글리시로 뭐라고 하죠? 우리 잉글리시 약하시구나. 그건 한국어죠. 유니언샵 하면 한국어 같은데 유니언샵이죠. 이거는 있는데 있어요. 꽤 한국노총 사업장도. 이게 이제 헌법소원까지 갔는데 단결하지 거기에 가기 싫은 자유보다 그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언샵은 지금도 합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노동조합 강제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 처음에 만들면 뭐예요? 영어 아닙니다. 한글로 써 있습니다. 오픈샵. 이거는 뭐예요?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죠. 유니온샵은 내가 이 회사의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클로즈드 숍은 한글인데 무지 어렵네.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고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항운노조. 조합원들만 고용할 수 있는. 한국에는 많지는 않아요. 있어봤자 이제 유니온샵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정도 부당노동행위 크게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입을 했는데 내 위원장님하고 싸웠어. 내가 간부하고 싸웠어. 내가 안 해. 그래갖고 탈퇴했어요. 그러면 단협에 어떻게 돼 있냐면 탈퇴하거나 딴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고 탈퇴한 자는 해고해라. 이렇게 단협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유니온샵의 기본이고. 그럼 사장님이 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노총 저희 지역의 민주노총 사업장인데 조합원하고 엄청 싸웠어요. 막 민주노총 뭐 일방적인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보죠.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는데 시간 지나서 저희 상담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탈퇴했는데 회사가 자른다고 그래갖고 이게 타당한가요? 타당은 합니다. 타당은 해서 근데 그거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노총 쪽 이제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니언샵 저희도 존중하는데 그렇다고 50대 노동자를 해고하면 되겠냐? 이거는 좀 내부적인 설득을 통해서 다시 좀 가입시킬 수 있게 하자. 저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쪽에서도 고맙다 그런 얘기 해줘서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다시 이제 복귀하셨는데 그 기간은 딱 탈퇴하자마자 곧장 자르면 안 돼요. 노동부에서는 한 달 정도 그래도 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거면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는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는 제명 또는 딴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목적으로 그 노동조합을 나온 경우는 해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탈퇴만 가능해요. 탈퇴. 근데 탈퇴했는데 안 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딴 데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유니온샵의 강제조항. 교섭 혜택 거부 이건 아시죠? 뭐 혜택 롯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섭 거부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노동자 생겼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동조합이 2일 뒤에 사장님한테 아니면 내일 야 교섭 장소 사장실 말고 조합 사무실로 와. 뭐 이렇게 한 거야. 이걸 거부했을 때 어떻게 했다? 뭐 합리적인 거부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교섭을 통보해가지고 사장님이 거부했을 때는 교섭의 혜택 거부도 보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죠. 일주일 뒤에 교섭하자고 했는데 바빠 요즘 뭐 성수기야. 그럼 그 다음 주에 하자. 나 출장 가네. 그 다음 주에 나 골프장 가네. 이렇게 되면 교섭 혜택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당장 내일 와. 근데 못 가 이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교섭 혜택 거부는 되지 않는다. 노조활동 지배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전 직원들 모아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뒤에 보시면 이 판례 보시면 사용자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밑에 붉은색 보시면 탈퇴 안 하면 니네 다 자를 거야. 어디 탈퇴 안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불이익의 위협 아니면 그 얘기 이후에 갑자기 노동조합을 막 저분들 막 탈퇴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탈퇴하면 내가 임금 올려줄게.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부합이 되면 지배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난 진짜 노동조합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얘기 정도는 사장님도 인권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정도 수준으로 봐준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것도 있어요. 우리 투쟁하게 될 때 유인물 막 나눠주죠. 사업장에 막 대자보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에이 사장님 나쁜 새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사장님이 진짜 좋은 새끼가 아니고 좋은 분인데 그 나쁜 새끼 보고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냥 막 명예훼손, 막 모욕, 막 이렇게 이제 건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거나 일부 과장됐어도 그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해코지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근로조건 향상,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목적이 있다면 괜찮다. 약간 과장돼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뭐 청소노동자들, 우리 청소노동자는 없어 보이는데 인건비를 많이 띄어먹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뭐 저희도 확인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인건비 착취, 뭐 도둑놈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된대요. 밤에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려. 이러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좀 배포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원조 이건 혹시 다 아시죠? 우리 교섭하실 때 운영비 주냐 안 주냐, 전기세, 수도세 주냐 안 주냐 막 이런 거 좀 논란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판례 보시면 노동조합의 투쟁 결과면 부당노동 지원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건 존중해줘야 되잖아. 근데 2016년도에 아니야. 일단 운영비 받으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미워해도 그렇게 주면 부당노동행위야. 했다가
최근에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이거 법 바꿔. 어떻게 바뀌었냐?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법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장님이 법 내용을 모르고 아니야 주면 부당노동행위 걸린대 혼난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법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2020년 6월 9일 개정됐습니다. 자, 부당노동행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지방노동위원회 가시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디에 하나씩 있을까요? 우리 노동부 지청은 어디에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에 있거든요. 부천, 김포, 관할하는 게 부천에 있어요. 상당히 서울 남부지청, 북부지청, 동부지청 이렇게 있죠. 노동위원회는 광역당 하나씩 있어요. 서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하나, 경기는 수원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하나. 네, 부당노동행위는 거길 가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좀 짧아요. 왜냐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제척 기간을 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인데 예, 혼자 사진 찍다가 사람들 쳐다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영상 안 볼게요. 시간이. 근데 이건 보시면 노동위원회 데이터인데 2019년도에 초심 인정률 한번 보세요. 100개 넣으면 4개 넣으면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아까 얘기했죠. 사용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노동위원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판단하거든요. 근데 열받는 건 맞는데 냈는데 보니까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려는 의사가 전혀 확인이 안 돼. 사용자가 노동조합 때문에 불이익 줬다는 의사가 전혀 확인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지금 25%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시하고 한판 붙었어요. 시하고 20명 조합원인데 위원장님이 연장근로 포기하겠다. 대신에 신규 채용해달라. 민간에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채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은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은 민간에 주는 걸 좋아해요. 편하잖아. 내가 책임 안 지고 민간에 많이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동자 위원장이 싫은 거지. 그래서 조합원 10여 명을 따로 만나가지고 위원장 때문에 니네 연장근로 날아가게 생겼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거지. 위원장 탄핵하자. 연장근로 날아가면 나 퇴직금 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이 막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지자체가 개입했네? 부당노동 행위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탄핵이 실패했어. 그러더니 그 노조가 복수노조를 만들어갖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무실 주고 팩스 주고 쇼파 준 거야. 근데 위원장님 아싸 이거 쟤네만 챙겨준 거다. 단협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증거 있어요? 확실해요? 증거 있으면 고소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고소장까지 다 썼어. 자 이제 고소장에 첨부해야 되잖아요. 자 증거 주세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저한테 네가 다 한번 듣고 해봐. 3시간짜리예요. 네, 진짜 열받아가지고. 일단 제가 듣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 어떤 조합원이 누가 그랬대. 이것만 모아온 거야.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사무실 줬대. 근데 느낌에 이 조합사무실은 그냥 그 미화원들 휴게 공간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로 포장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시에서는 여기에서는 조합사무실 챙겨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휴게 공간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나온 거지. 시 내부감사 통일인데 부당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그래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것 같고 초기 단계, 노동조합 초기 단계에서 사측하고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면 무조건 의견 구하는 공문을 하세요. 무조건 공문을 하세요. 두 번째, 사진 및 녹취 확보해야 돼요. 그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 녹음하는 건 상관없죠. 도청 아니니까 녹음하세요. 중요한 상황이면. 세 번째, 조합원 및 간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뭔지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위원장님들이나 간부 계실 때 잘 안 해요. 눈치 보이니까. 개별 조합원 별도로 만나요. 근데 조합원들이 그거 당했는데 부당노동행위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아차 싶으니까 녹음을 못한 거야. 조합원들도 긴장하고 그걸 증거 확보할 고민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노사관계가 예민할 때는 조합원들 간부 교육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 행위했을 때 그때 항의 공문 날려주세요. 사실관계 맞든 걸려든. 왜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정황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